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지난주 음성 공장 화재로 안타깝게 희생된 이들은 먼 타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일하다 변을 당했는데요. 안전교육은커녕 말도 잘 안 통하는 곳에서 사실상 방치된 채 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주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네팔 청년과 60대 카자흐스탄 노동자가 실종된 음성 생활용품 공장 화재 현장. 간신히 화마를 피한 또 다른 네팔인 동료는 불과 며칠 전까지 함께 꿈을 키우던 친구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에 유학 와서 방학을 맞아 학비를 벌겠다며 음성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건데 일을 시작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소중한 친구를 잃었습니다. 같이 부산에서 여기 방학 지내기 위해서 오는데 좀 말하기 위해서도 많이 힘들어요. 1년 동안 같이 살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놀아기 위해서도 갔는데 그래서 기억은 날 많이 있어요. 이들이 업무를 시작한 건 지난해 12월 말. 직업 소개서 성격의 외주업체를 통해 매번 다른 공장으로 파견 근무를 나갔습니다. 낯선 현장에 투입됐지만 제대로 된 안전교육은커녕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못했습니다. 한국어가 서툰데도 업무 내용이나 비상시 대피 요령을 외국어로 설명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 이렇게 일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가요. 통역이랑 그 사람 없어요. 안전교육 이렇게 일하면 좀 안전해요. 이렇게 한 명도 교육 안 주셨어요. 실종자들이 배치된 곳은 불길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1층 폐기물 집화장. 면이나 부직포 등 불에 잘 타는 위험물질을 수거하고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위험하고 힘든 업무는 이번에도 이주 노동자들의 몫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도 일 안 해요, 그런 데서. 왜? 돈도 적게 주고 너무 힘들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그럼 누가 해? 그럼 이주 노동자들이 강제로 시키는 거야. 더 큰 문제는 위험에 외주합니다. 원청업체는 인건비를 줄이고 책임을 피하려 하도급 업체에 인력 관리를 맡기고 하도급 업체는 노동자들에게 서명만 강요하는 형식적인 안전교육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에 대해서 받았냐 물어보면 뭐 사인은 했는데 안전교육 받은 적은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고가 나면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 건지 숙지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재작년 6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이주 노동자 5명이 사망한 아리셀 참사부터 이번 음성공장 화재까지. 위험을 값싸게 외주화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코리안 드림을 안고 온 이들의 비극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MBC 뉴스 김주혜입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영동군 매곡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사육 중이던 닭 12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6대와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2시간 20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던 직원 11명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용접 작업 중에 불꽃이 튀어 불이 시작됐다는 신고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 통합시 법안에 충북과의 통합 관련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충청북도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충청북도는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이 충북 및 세종시와 행정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충북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삭제를 요구하는 검토 의견을 행안부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전 충남의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하는 것은 헌법상 지역 간 균형 발전 원칙에도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응찰자가 없어 무산된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매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청주시의회 신민수 의원은 오늘 5분 자유 발언에서 터미널 매각이 유찰된 것은 독단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라며 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터미널의 공공 운영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고 제안했습니다. 카이스트가 오송에 K-바이오스퀘어 조성을 위한 전초기지를 마련했습니다. 이곳에서 서울대병원과 손잡고 AI와 바이오를 융합한 의사과학자를 길러내겠다는 건데요. 카이스트의 합류로 사업에 탄력이 붙었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조미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이스트 바이오스퀘어가 오송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충북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 건물인데 우선 1층을 기업과 연구자가 교류하는 공간으로 개방하고 오는 6월부터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합니다. 내년 봄학기부터는 교수진과 대학원생이 상주하며 바이오 기술에 AI와 물리 등을 접목하는 최첨단 융합 연구에 착수합니다.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과 노화 극복 등 난치성 질환 정복이 목표입니다. 노화 관련 뇌질환과 또한 희귀질환의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첨단 바이오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수요가 뜨겁기 때문에 당장 올 가을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요. 카이스트의 합류로 대규모 국책 사업인 K-바이오스퀘어의 밑그림도 더 구체화됐습니다. 카이스트는 이곳을 거점으로 서울대병원과 협력해 AI 헬스케어 대학원을 설립하고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핵심 퍼즐인 서울대병원 유치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연구 용역을 통해 의사 217명, 600병상 규모의 연구 중심 병원 구상을 마쳤고 서울대병원 측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관건은 정부의 최종 심사입니다. 최근 R&D 분야 예비 타당성 조사가 폐지된 건 기회지만 대신 사전 점검 제도를 통과해야 합니다. 공단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기부의 그런 심사가 무난히 통과될 것을 전망합니다. 인프라를 갖추는 문제라든지 준비를 착실하게 해서 과기부를 설득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점은 변수입니다. 자칫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나 선거용 행정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정부가 선거 전에 서둘러 심사 결과를 내놓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청주시의회가 지역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오늘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송전선로가 옥산과 오송, 오창 지역을 지나면 주민들은 전자파 노출에 대한 불안과 주거 환경 악화, 토지 이용 제한 등의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전이 다양한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 효율성을 내세워 지역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 유족 지원 조례가 제정된 것과 관련해 김영환 지사는 오늘 추모비를 참배하고 유족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조례가 가결된 것을 환영하며 제천시와 긴밀히 협력해 유족 지원 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18년 12월 추모비가 건립된 이후 도지사가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LG화학이 중국계 배터리 소재 기업인 재센응원에 공장 가동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충주 공장이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16일 재센응원이 특허심판원에서 패소한 직후 법원에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재센응원은 충주 공장에 연간 7만 톤 규모 양극재 생산과 판매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재센응원은 중국에서는 이미 관련 특허가 무효 판정을 받았다면서 LG화학이 독과점 취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청주 지역 민간 소각장으로 수도권 쓰레기가 대거 유입되자 인접한 증평군에서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증평 자원순환 시민센터가 오늘 마련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청주 지역 민간 소각시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도와 점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충청북도 신임 정무수석 보좌관에 김정식 전 국민의힘 청년 대변인이 임용됐습니다. 1987년생으로 현재 보은에 거주하고 있는 김정식 정무수석 보좌관은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중앙에서 정무 감각이 검증된 젊은 인재로서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고 청년 세대와 진정성 있게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임 최진현 정무수석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최근 사퇴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의 올해 재정 여건이 예산 감소로 어려워진 가운데 교육복지 예산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올해 교육복지 사업에 지난해보다 2.1% 늘어난 4,346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